자, 주말에 저희는 라이브를 좀 쉬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히도 엄청나게 많은 상황들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일단 가장 기대했던 라리가 빅매치가 비겼죠. 0대0이었죠. 그다음에 리즈 토트넘은 소니가 골을 넣은 것은 대단합니다만 토트넘이 이겼죠. 이제 좀 졌고 물론 또 리즈랑 아스날이랑 라이벌이에요. 요즘에 순위 라이벌.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리고 맨시티 첼시 경기는 첼시가 이겼다는 건 대단한데 라인업으로 제가 이제 새벽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둘 다 약간 그걸 하더라고. 로테이션 했죠. 그러니까 이거 챔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모든 어떤 그걸 다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마운트는 첼시에서 쉬었고 덕배도 맨시티에서 쉬었고 그쵸. 서로가 라인업에서 완전 빠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우리가 쉰 경기에서 아주 큰 상황이 나오지 않아서 좀 다행이었다. 근데 그 중에서 탈곡기로 뽑을 만한 그 장면 2개가 나왔습니다. 네. 리즈 토트넘에서 하나, 그다음 맨시티 첼시에서 하나. 네. 의문이 좀 남아요. 도대체 이 타이밍에 왜 이들은 이런 선택을 했는가? 물론 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애킨슨을 따로 탈곡기로 빼달라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 근데 경기 운영 면인 측면에서. 근데 이제 그 주심은 따로 빼면 또 막상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별로 안 가져요. 전 그리고 그 맨시티 첼시의 앤서니 테일러도 이번에 탈곡기 소재로 충분하다고 보이는데. 테일러도 충분하죠. 네, 그렇게 보면 경기마다 지금 다 까야 되는 양반들이 수두룩 하거든요. 이제 뽑으려면 라우즈 정도의 임팩트는 있어야. 근데 또 이번에 라우즈는 또 별 문제가 없었더만 이번 경기에서는 무난하게 넘어갔어요. 그렇지. 그래서 요게 제가 봤을 때는 탈곡기의 딱 타이틀이 아닌가. 또 괴상한 짓들을 네. 또 아르헨티나인 2명이 맞네. 아르헨티나인이구나. 그렇습니다. 예, 이 상황 브리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들은 이런 선택을 했는가 한번 굳이 의미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 둘이 그거 이상형 월드컵 내가 부탁했잖아요. 둘이 재밌게 잘하더구만. 자, 이제 상황을 한번 브리핑해 보겠습니다. 라멜라의 라보나킥을 먼저 살펴볼 텐데 팀이 1대3으로 지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시간대 후반 86분, 87분 이 무렵이었습니다. 오리에 쪽으로 라멜라가 볼을 잡고 좌우전하는 시도했어요. 넓게 오리에 쪽을 봤는데 근데 약간 라보나킥을 본인이 의식하고 있었나 봐요. 처음부터 일단 드리블을 한다고 볼을 좀 끌다가 굳이 선택을 한 게 라보나킥이었습니다. 본인은 죽어도 오른발킥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좀 표명을 했고요. 우리가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3명이서 거수로 투표를 할 겁니다. 뭐가 더 탈곡인가. 그죠.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보나를 잘 차요. 그리고 라보나를 자주 하잖아. 네, 북런던 때도 골. 그렇지. 대단한 골이었잖아. 그러니까 이 선수는 진짜 오른발을 본인이 자신이 없어 하는 게 아닌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왼발로 차야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쉽죠. 왜냐면 일단 결과물을 보겠습니다. 라보나 패스 매우 부정확했습니다. 1대3이에요. 86분이에요. 팀은 지금 어떻게든 공격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볼을 끈 게 죄고 두 번째는 굳이 라보나킥을 선택했는데 결과가 너무 안 좋다는 게 죄입니다. 이런 문제가 좀 있었고 결국 이제 라멜라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굳이 67분에 라멜라를 왜 교체 투입시켰느냐. 라이언 메이슨 감독 대행의 선택이 결국은 또 비난을 받게 되는 도마 위에 좀 오르게 됐고요. 리오 퍼디난드가 BT 스포츠 방송을 통해서 라멜라의 라보나킥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라멜라는 예전엔 교체로 투입돼서 활약한 적이 있지만 이번 경기는 아니다. 1대3으로 지고 있는데 라보나 패스를 시도하는 건 매우 잘못된 일이다라고 비판을 했죠. 이게 라보나가 언뜻 보면 사실 좀 그런 느낌이 들잖아. 잔기술을 부리는 느낌이라고 그래야 되나? 근데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선수들은 필연적으로 본인이 반대쪽 발을 너무 못 쓰니까 생각해보면 라보나를 지속적으로 쓰는 선수들은 스킬을 부리려고 하는 선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한쪽 발을 본인이 워낙에 잘 쓰거나 반대로 반대쪽 발을 너무 못 써서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긴 해요. 뭐 이해는 되죠. 네. 선수마다 본인이 주로 쓰는 발에 대한 어떤 의식이 있고 당연히 그게 그치. 결과적으로 나은 선택이라고 한다면 뭐 아스날전이 그랬듯이 옳은 선택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하지만 퍼디난드가 결국 이 라멜라의 선택이 비판받아야 될 이유의 근거들을 더 해줬는데요. 좋아요. 토트넘 동료 중 누군가는 그에게 가서 야, 너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지금 1대3으로 지고 있잖아. 정상적으로 뛰어! 라고 얘기를 했어야 했다. 이게 많이 돌려서 얘기한 거지. 연기 잘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실제 상황이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동료한테 가서. 욕 존나 하죠. 야, 미쳤냐? 그래, 그거야. 이게 진짜 그래, 맞는 거야. 이거. 무슨 라보나야. 그래. 이기고 있냐? 이게 어깨에 이렇게 툭툭 치면서 뭐하냐 이러는 거지. 이제 가끔 선수를 보면 동료들끼리 막 뭐라고 언쟁하는 거 이런 거 나오는 거란 말이야. 정신 차려. 그죠. 근데 퍼디난드는 그런 동료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매우 실망했던 것 같아요. 팀의 어느 누구도 뭔가 보여주려고
가득 도끼가 품어져 있는 라멜라를 제지하지 않았다. 이 영어 표현을 보니까 자기가 뭔가 라멜라가 보여주려고 약간 눈 돌아간 듯이 퍼디난드는 봤나 봐요. 근데 이걸 제지하는 동료가 아무도 없었던 것에 충격을 받았다. 그에게 한 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게 이제 퍼디난드의 얘기였었고요. 팬들이 있었다면 라멜라는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무관중 경기였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가 나온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라보나 나온 순간 그냥 관중석에서 욕설 존나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라보나로 패스가 정확하게 갔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기술 자체가 발을 꼬아서 반대쪽으로 찬다는 어떤 되게 본인의 기술을 자랑하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보는 사람들한테 약간 그 느낌이 있는 기술이란 말이야. 그렇죠. 본인들이 생각이 어쨌든 간에 근데 누가 좋아하겠어 지고 있는데 이 시간대. 그죠. 일단 위험성이 너무 큰 장면, 이 시도 네. 개인기고 두 번째로 타이밍이 늦으니까. 이러면 어쨌든 타이밍이 늦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시도 자체가 비판받을 소지가 있는 거죠. 네. 예. 글렌 호드도 이제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고요. 자, 그리고 리즈 토트넘 경기가 끝난 뒤 있었던 맨체스터 시티와 첼시의 경기에서도 아르헨티나인의 하나의 사고가 발생합니다. 네. 맨시티 첼시 경기, 맨시티는 승리할 시 리그 우승을 확정할 수 있었어요. 아무대로의 좀 상징성이 있는 경기였고 전반에 맨시티가 로테이션을 꽤 돌린 경기임에도 흐름을 잡았거든요. 44분에 스털링이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스털링이 선제골을 넣을 때 그 기점 역할을 해준 선수가 제주스였는데 맞아요. 제주스를 침투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크리스텐센이 다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크리스텐센이 일시적으로 부상으로 빠져있는 동안 맨시티가 수적 우위를 점한 시간대가 있었고 그 시간대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골을 넣었지만 연달아 공격을 더 시도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길무어가 제주스를 향한 무리한 태클을 시도하면서 결국은 맨시티가 페널티킥을 획득을 했는데요. 2대 0으로 맨시티가 달아날 수 있었는데 키커로 나선 선수는 아구에로였습니다. 이거 아마 만약에 들어갔으면 경기가 확 기울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구에로가 키커로 나섰지만 실축했고 파넨카킥을 시도했습니다. 에드와르 맨디가 방향을 자꾸 좀 뛰려다가 약간 주춤했는데 마지막 상황에 얘 봐라 하면서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중앙에서 아구에로의 파넨카킥 그냥 잡아내버렸죠.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네. 이 실축이 나올 때부터 맨시티 팬분들은 느낌이 쎄하다는 어떤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고 아니나 다를까 결국 후반전에 첼시가 2골을 넣으면서 2대1 첼시가 역전승을 가져가게 됩니다. 맨시티가 PK에서 이런 상황들이 없었던 팀이 아닙니다. 맨시티 PK 좀 못 찬 팀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그러나죠. PK가 나와서 그렇게 보면 우리가 골 스탯 같은 거 체크할 때 PK 골, 필드 골을 구분해서 보잖아. 아무래도 필드 골이 난도가 더 있으니까. 근데 PK가 들어왔는데 거기서 그걸 못 넣으면 진짜 중요한 경기를 그르치는 경우들을 우리가 너무나 최근에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PK 잘 차는 거 되게 큰 능력이에요. 사실 그 1819 첼시 맨시티 토트넘 명승부였던 그 8강전도 그래. 1차전에 아구에로 PK 실축이 매우 크게 작용을 했죠. PK는 일단 뭐 밀러 잘 차고 제임스 밀러. 네. 케인. 그리고 케인 개잘 잘 차죠. 그리고 예전으로 치면 저는 PK 제일 잘 차는 다비드 비아. 비아. PK 진짜 잘 찹니다. 나 또 하나 생각나는 선수. 램파드. 램파드. 램파드도 거의 실축이 램파드 없어. 한번 그런 적 있었죠. 3번 다시 차게 했는데 3번 다 넣었어. 그래. 대단하죠. 그걸 보면 파스토레가 저분은 신인가 이런. 잘 차던 사람도 그 정도 참 말리기 마련인데 그런 선수들 말고 아니 이 선수가 뭐 축구 못하는 선수입니까? 최고의 스트라이커인데 아구에로는 유독 그런 기억들이 좀 나요. 그렇죠. 맨시티는 이번 시즌 데브라이너, 스털링, 귄도안, 아구에로까지 진짜 많이 실축해. 4명이 페널티킥을 실축했습니다. 그래서 막 로드리가 한번 차고 그랬었잖아. 그래. 근데 그것도 심지어 막힐 뻔하다 들어갔었어. 그래서 이거 에델송이 차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맞아. 나왔었잖아요. 어느 시즌보다도 현지 패널들이 그 얘기를 진지하게 다뤘어요. 진짜 에데르송이 차야 될 것 같다고. 중요한 순간마다 이런 거 실축하면 그게 특히나 만약에 결승에서 이거 나왔는데 또 이래봐. 아우. 이거 미친다? 결승 같은 토너먼트 경기에서는 한 골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단 어떤 상황으로 마지막에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펩은 일단 옹호를 했습니다. 해줘야지. 놓치니까 이기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거지. 넣었으면 아구에로는 천재가 그치. 부였을 것이다. 그는 그의 결정을 내렸을 뿐 그리고 결정에 대한 책임을 졌다라고 했고요. 아구에로는 SNS를 통해서 사과글을 올렸죠. 내 팀 동료와 스태프 팬들에게 사과하고 싶다. 파넨카로 PK를 찬 건 잘못된 결정이었고 이에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라보나를 선택했던 라멜라의 선택 그리고 파넨카를 선택한 아구에로의 선택 누가 더 나쁜 선택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상황을 다 떠나서 보고 이렇게 봤을 때 둘 다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둘 다 겉멋이 왜 이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술들이에요. 자, 덕현이는 비교가 되나요 이게? 누구? 이거 당연히 라멜라죠. 라멜라가 탈곡기다. 네. 아니 아구에로는 찰 수도 있지. 심지어 이기고 있는데.
그리고 상황상. 예.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마지막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슈팅이었고 그간 파넨카킥이 페널티킥에서 안 나온 것도 아니잖아. 만약에 지고 있었는데 이지랄 했다? 이거는 이제 좀 털려야죠. 이기고 있었고 어쨌든 여기서 파넨카로 딱 했으면 저는 파넨카를 넣었잖아요. 한 골 달아놨고 이거 첼시 입장에서도 되게 무기력해질 수가 있어요. 정신적인 데미지를 좀 받죠. 원래 일반적으로 파넨카킥이라는 게. 후리는 거로 먹히는 그래. 거랑 파넨카로 먹히는 건 또 달라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이기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아구에로가 득점을 했으면 이건 승리로 굳혀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죠. 반대로 라멜라 같은 경우에 3대1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86, 7분이었어요. 여기서 정상적인 패스를 했다면 토트넘이 리즈와의 경기에 어떤 승점을 챙겨갈 수 있었을까라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래도 똑같은가요? 어쨌든 남은 시간으로 기준했을 때 산술적으로 2골 넣을 수 있죠. 물론 이제 뭐 기세적인 측면에서는 그때 이미 사실상 좀 많이 기울어 있는 상황이었지만 뭐 그건 모르는 일이다. 네,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 오케이. 저는 자, 그러면 덕현이는 일단 라멜라. 저는 아구에로예요. 아구에로. 네, 왜냐하면 어쨌든 라멜라의 경우는 팀이 지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 맨시티 첼시 경기를 복귀해 보면 진짜 그 실수가 아니었다면 맨시티가 이길 가능성을 한 7할 내지는 8할은 잡고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지 못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골에 아예 그냥 직접적으로 관여가 된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페널티킥은 순간적인 연계 상황이나 어떤 시야가 좁아진 상황이면 라보나킥은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비판을 받아야 되겠지만 저는 선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파넨카킥은 조금 더 본인이 강하게 후릴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어떤 판단 훨씬 더 쉽게 가져갈 수 있고 충분히 더 억제할 수 있는 판단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파넨카가 조금 더 비판받을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나는 사실 둘 다 이게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킥이긴 한데 그건 있어요. 굳이 고르면? 그 선수에게 가는 기대감 그리고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어떤 상황으로 봤을 때 나는 사실 욕이라기보다 아구에로한테 훨씬 더 아쉬움이 느껴지는 선택이 아니었나요? 이거 들어갔으면 난 이거 맨시티 잡았을 거라고 보거든. 우리 이제 대표팀 경기에서도 연령배였나 기억은 안 나지만 윤승원 선수가 예전에 한번 파넨카 하면 윤승원이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서울 경기였나? 서울 경기였어. 그랬나 보다. 서울 경기였어.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맨시티 솔직히 얘기해서 이 경기 저도 타격 그렇게 크게 있진 않습니다. 맞아요. 리그는 사실 끝난 상황이야. 근데 토트넘은 지금 하나가 급한데 그래 그건 맞아. 그 상황에서 이지랄 한다? 진짜 내가 진짜 토트넘 팬이었으면 빡치지. 네. 근데 이제 그냥 시간으로 봤을 때 내가 보기에는 요것만 이 경기만 놓고 보면 이거 어차피 끝난 경기다라는 느낌은 좀 있었거든. 못 뒤집는다. 근데 이제 팬들 보기에 만약에 이거 돌아버리지. 끝난 경기인데 저지랄 한다? 그래. 진짜 계열받거든요. 진짜로. 그리고 라멜라가 라보나로 이렇게 사람 복장 터진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생각해보면 아구에로도 또 실축을 몇 번 한 적이 있으니까 이거는 누가 더 탈곡기인지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지 이거 투표 올려보겠습니다. 굳이 의미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둘이 그거 이상형 월드컵 내가 부탁했잖아요. 둘이 재밌게 잘하더구만. 나 이렇게 잘 흐뭇하게 보고 있었어. 사실상 나 벌칙 영상이죠. 그거는.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구만.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림이 하림이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림은 제가 그거 봤잖아요. 하림 비링. 하림 타워라 그랬나? 그거 되게 높고 멋있어. 진짜 그 가로수길 가면 진짜 한번 봐야 된다니까요. 그거. 우리가 닭을 먹으면서 하림닭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하림닭의 어떤 그 근본 타워가 이렇게 있다니까. 보면 야간에 멋있어. LED 조명도 막 껴있고. 얼굴에 그 짜증을 그렇게 품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존나 빡칩니다. 아니 정신 못 차렸어요 아직도. 남들이 모르는 무언가의 어떤 추억을 선물할 수 있으니까 하림 타워. 아니 그 추억은 그냥 나중에 너 혼자 네 똥구멍에 간직하세요. 아니 신기하다니까요. 젠트리피케이션 이따 쌉소리 하지 마시고. 그것도 되게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고. 입 닥치세요. 입 닥치세요. 더 이상 당신의 여론이 안 좋아지는 걸 우리가 막겠습니다. 그거 계속 안 좋아진다 그러면 주원 형이 똥지린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로 만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탈곡긴 3개네요. 라멜라, 라보나, 아구에로, 파넨카, 이명철의 하림타워. 거기 같이 낄 생각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거 아니니까요. 오늘 뇌절 많이 치시네. 혹시 아르헨티나인가요?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저 한국인입니다. 왜 자꾸 몰라 묻잖아. 가끔 놀리는 게 재밌는 날이 있거든요. 오늘 약간 형철이 그거 같아. 뽀로로에 나오는 애 있잖아. 크롱. 크롱. 나 닮았다고 얘기 많이 하죠. 크롱. 그래서 웃는데 여기 뽀로로 얼굴이 떠올라가지고. 그 약간 공룡 있죠? 그래 악어인지 공룡인지. 공룡 같은 거.